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총리 징크스. 총리가 대통령 되기 쉽지 않다 이 얘기죠.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가 모두 총리 출신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네. 최근에 한 언론이 여야 1위 대선 후보인 두 사람으로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더니 이낙연 총리가 51.4%, 네. 황교안 대표가 25.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간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시장 출신도 있고 장관 출신도 있는데 네. 지금 총리 출신이 없어요. 네. 총리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한 사람은 꽤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김종필 전 총리와 이회창 전 총리가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13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이회창 전 총리는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네.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낙연 총리는 종로 출마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생각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홈즈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홈즈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당 관계자는 종로가 한국당의 험지다. 7대3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 대표가 말한 험지가 종로가 확실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15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종로에서 보수 진영이 4번, 진보 진영이 2번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제 16대 같은 경우에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재보궐로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요, 유독 총리 출신들이 대선에서 약한 이유가 뭘까요? 좀 존재감이 없거나 권력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는데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총리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1차 관문이 이번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새 친구는 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어요. 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네. 그동안 안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새 친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밀어줬고 네. 또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줬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두 사람, 또 민주당과도 등을 돌렸잖아요. 네, 안 전 대표와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님의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일찍이 역대 시장 중에 이렇게 많은 지적과 문제 제기를 받은 시장이 있었습니까? 이제 박 시장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단언컨대 안철수는 성공하기 힘들다. 네. 성공하려면 벌써 했다고 안 전 대표의 복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 게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어떻게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받지 못했던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보수 진영과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예. 특히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 안 전 대표는 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같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할 때부터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갈 수도 있는데요.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한국당, 친박당, 유승민당, 안철수당으로 4분되는 사상 초유의 보수 분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조만간 귀국을 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깜찍하다더니 예, 어떤 발언인가요? 네, 조국 전 네. 장관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이 가족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학문 진실성 위반 행위로 처리해왔다.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도 가족 대리 시험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네.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오픈북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과 맥락을 서술하는 시험이잖아요. 네. 남이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네. 여권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즉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고 했고요.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아예 검찰을 비아냥댔습니다.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이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교수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이라면? 네, 아직은 이제 검찰 기소 단계여서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는데요. 재학생 부정행위는 F학점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어떻게 할지는 학교 측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사실 예전에 SNS에 정유라가 대리 과제를 했다 네. 이걸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공격이 본인한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악야랑이었습니다.